제가 저희가 이제 뭐 소상공인 쪽 말고 저희 그 또 당내 경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로 ARS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50대가 받아서 ARS 이 설문자가 물어봅니다.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50살인데도 저는 20살입니다. 왜냐면 가중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0살 전부 받으면 20살이랍니다. 그러고 나서 20살 커트라인 막아나고 나면 다음번에는 20살이라면 설문자가 아유 죄송합니다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할당량이 표본이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받은 사람 전부 30살이랍니다. 왜냐면 세 표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어떡한 여론조사에 대한 경선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 인정, 내 나이가 그 통신사에 입력이 되어 있고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미개한 짓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불과 몇 달 남았지만 한 달 만에 시스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기존 뭐 업체를 써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득권인데 이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농간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안심번호를 통하면 통신사까지 다 정해져서 나오고 관련된 본인 인증 다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은 무지한 꼼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당내에서. 내년부터는 꼭 대선 경선부터 지자체 경선부터 이 경선에 대한 방식과 검증과 확인에 대한 부분을 싸그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정되고 난 뒤에 아무리 실부로 맞자 안 됩니다. 버스 지나가고 손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 이준석이가 버스로 오는 이 타이밍 거지. 정시에 타라. 예,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미리 버스 타려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태워주도 안 한 게네. 지금 홍준표 의원이 약발이 이빨 받아 있는데도 지금 뭐 많이 수양이 많이 됐는가 말도 안 하고 지금 있는데 결국은 뭐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 아닙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저도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미래통합당의 통합 정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전진당 바른정당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당시에 기독교 정당도 받아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우리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전부 다 받아들이고 나서 생각을 할 부분이지, 본인들은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지금 당시에 들어왔던 인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정신으로 저는 복당을 시키고 나서 우리가 통합의 정신으로 가야지, 통합의 정신을 얘기해 놓고 지금은 반통합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조금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정치 술수를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라는 게 기득권자들의 농간에 의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연기한다고 하니까 어떤 의원들은 하는 이야기가 뭐 당헌을 지켜야 된다. 어떡할까. 언제 그럼 저번에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갈 때 당헌 뜯어고쳐갖고 여론조사 지구를 해가지고 지금은 오가고 그때 다른 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의힘도 저거 나름대로 계획이 쫙 되고 프레임이 지금은 마스터 프레임이 쫙 짜이지가 있어요. 그 수순을 지금 밟아가는데 자 요거 한번 던져봤다가 국민들이 여론이 좀 가다 싶으면 또 싹 없애고. 그 지금 X파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싹 던져봤거든. 던져봤는데 이걸 어디서 물고 늘어지면 여당에서 딱 물고 늘어지고 언론에서 딱 터잡았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친구가 장성철이가 그 친구가 페이스북인가 그거 한번 트윗인가 탁 올리고 지워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확산시키거든. 이게 정치라는 게 그만큼 윤석열 씨하고 앞으로 최재형 씨도 출마하신다 샀는데 어떻게 버틸지 나는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꼰대가 지금 하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 경선에서 누가 대선에 최고 유리한 고지에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이야기하고 꼰대의 생각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뭐 시간상으로는 아주 유리하다. 그리고 엑스파일 자체가 의혹이기 때문에 기존 뭐 관련 엑스파일의 내용을 보면 그 장모에 대한 문제보다는 와이프의 아내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세세하게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전 노무현 대통령처럼 사랑에 뭔 죄가 있겠노? 그러면 뭐 이혼하란 말인가에 대한 뉘앙스 비슷하게 해서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랑에 죄가 없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뭐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지 장모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검찰과의 내용들 그리고 그 아내의 어떤 당시의 직업가에 대한 전 직업가에 대한 논란 뭐 윤리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만일에 그 한국적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인 내용으로 밝혀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의혹이기 때문에 뭐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뢰 출신이고 뭐 선행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밝혀지고 되었지만 최재형 그 감사위원장도 조금 가능성은 있다. 단 뭐 아직까지 어제 보니까 5% 정도의 지지율로 현재 5위 탑5 안에 들어갔던 부분으로 봐서 잘못하면 폭발적인 지지를 윤석열의 어떤 대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마지막 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제 거론되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이 세 명은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한 인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인물도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나는 생각할 때 예.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 자신이 이제 지지하는 그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에 가오라든가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 뭐랍니까 간대한 그 조국이 사건 보면은 나도 조국이다 우리는 조국이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홍준표 지지하시는 분이나 뭐 문파나 뭐 어쨌든 자기들 맹목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지지하면은 무조건 지탄하고 음해하고 폄훼하고 뭐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이 여당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도 이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걸 권력의 힘에 맞서가지고 그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리만족으로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대리만족으로 지금 지지도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반사경이를 했다 아닙니까? 의아하면 의아할수록 국민들이 지지율이 올라간다. 설상가상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장모가 잘못했다, 마누라가 잘못했다 이걸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분들은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더 결속이 된 그런 것 같아요. 그 최재형 그 감사원장 역시도 실질적으로 감사원장으로서의 할 일을 책무를 다했음에도 그걸 정당한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의 사도로 또 포장이 또 됩니다. 맞습니다. 그 정치는 그런 거 아니건데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윤석열이가 지금 뭐 윤석열이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그 지지율이 지금 높죠. 또 최재형 그 감사원장님이 만약에 퇴직을 하기 전에도 지금 지지율이 5% 정도 된다. 그건 30몇 년 동안 그 굴곡의 세월을 지낸 홍준표 그 의원보다 오히려 높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여론의 장난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국민 정서가 그렇게 팽배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이름만 올리면은 이게 뭐 연예인 인기 투표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근데 앞으로는 내가 볼 때 최고 유리한 고지에 들어설 사람은 홍준표 의원이 최고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선에 대한 비율을 7대3으로 한다. 네. 예를 들어서 5대5로 한다. 네. 9대1이나 뭐 8대2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역선택을 할 때 국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하고 최재형이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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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홍준표하고 하면은 누구 찍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중에서 민주당 계열에 있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홍준표한테 노다지 찍을 거 아닙니까? 우리 꼰대님의 생각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없고. 맞습니다. 그 부분도 역선택에 대한 부분도 엄청나게 작용을 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는 있습니다. 예. 아니 내가 맞습니다. 개발이 초기고 맞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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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당내에 지금 실질적으로 홍준표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개라기보다도 홍준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솔직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복당망이만 하면은 그런 새로운 행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진다. 아, 네, 성을 맞습니다. 쌓기 마련이다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런 그 장군들도 없는데 참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네, 예. 지략을 가진 사람들 덕장도, 용장도, 지장도 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외부에 윤석열이라는 분은 외부에 자기 친구들 내지는 검찰에 있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입당을 해야 정치인하고 소통하면서 자기 성력을 쌓아갈 긴데 그럼 내가 볼 때는 지금 최고 유리한 사람은 홍준표 의원이라 네, 내가 생각할 때 예, 예, 예. 복당만 되면은 네, 네, 네. 우리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를 봤을 때 현재 제도권 정치인에 대한 반감이 당원들이 아주 심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당원 자체에서 뭐 이준석 대표가 졌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불과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다면 당원들의 한 50%가 현 정치 제도권 정치인들에 대한 그 변화 그리고 교체에 대한 그 생각들이 아주 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홍 대표님이 제도권 안에서는 원내에서는 가장 지금 득표율이 높지만 지금 현재 뭐 지금 탑5 안에 못 들어가는 이 실점을 보았을 때 이 바람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우리가 검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의혹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문재인에 대한 반감, 이 정부에 대한 반감적인 정서가 우선되기 때문에 검증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믿지를 않는다. 공작이라서. 그래서 너무 이 바꾸기에 시간만 좀 있다면 저도 참 그 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싶은데 지금은 바람에 의한 선거가 내년도 마찬가지로 바람에 의한 선거로 막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준석 당 대표가 뭐 윤석열이 그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면은 바람막이도 대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전문가들이 뭐 나서가지고 한다는데 나는 그 말에 대해서는 그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그 당 대표가 전문가들이 뭐 해준다. 그럼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이 전문가가 없어서 저리 쫄딱 망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문가 쉐빌이 있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 투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편한 길을 갈라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 구성원들이 102명이 약 180명이 있는 민주당보다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개인은 이렇게 똑똑하고 스펙이 대단하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힘이 구성원이 에너지가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게 국민의 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4분 5열. 한 가지 뭐 하면은 같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전부 다 제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대권을 앞두고 유승민 괜히 김무성 괜히 뭐슨 괜히 그러니까 표현도 그래 겐지 이준석 개락했다 이렇게. 나는 그런데 이준석이 갠가? 이준석이 갠가?
이준석이 개가 되면 안 되겠지요. 아니 우리가 대통령 하려고 그 어린 이준석이가 아무리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준석이의 개가 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네. 이만 마치러 가는데 예. 또 길게 하면 짜증내고 예. 또 지적도 많이 받고 네. 또 오늘은 네. 우리 청년 수영이가 예. 이거 좀 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죠. 우리가 토론 배틀 네. 내 혼자 계속 시분견에 예. 지적을 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청년 수영이한테 빠른 거 좀 주라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할 때 혼자 그렇게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지 말고 네. 또 어멍은 안 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이게 뭐 대화가 되는 게지. 맞습니다. 안 그래요? 예, 내가 예. 이거 글 쓰라는 거 예를 들어서 몇 개 있는 거 공청 장기 시험이 무엇인가? 예.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예. 재미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농담도 하면서 네. 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네. 그래서 또 다음에는 내일 모레 해갖고 한국 해양 신도시 네. 그걸 또 지금 굉장히 하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공부를 좀 해가지고 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 할 때 네. 하포구 국회의원 하려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최영도 국회의원도 청사진을 그렸었고 네. 또 허성무 시장도 청사진을 그렸었고 네. 3년 동안 그렸지만도 뺐지만 또, 예. 바지에 예.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스케치 안 할락했는데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내보고 자꾸 나서라서 하거든요. 네. 예. 저도 그래 한번 그 부분을 심각히 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